안녕하십니까. 2022년 8월 23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재명 의원이 연루된 백현동 특혜 의혹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찌 보면 대장동, 백현동, 고등동 뭐 이런 것들 쭉 말씀을 드리면 맨날 그냥 그게 그거 같은데 뭐 비슷한데 이렇게 말씀을 하실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재명 의원 본인이나 아니면 이재명 의원실에서 그동안 내놓은 해명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해명이 하나 둘씩 다 거짓으로 드러나고 있는 과정이다. 그런데 경찰 수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백현동 특혜 문제와 관련해서 이재명 의원이 그동안에 얘기해놓은 해명이 여러 개 있는데 그중에서 결정적인 부분, 이게 거짓말이었다 하는 게 이제 또 들통이 나는 과정이죠. 자, 잘 아시다시피 이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데는 경기 남부경찰청입니다. 7월 20일, 그러니까 한 달 조금 전에 남부경찰청이 이 문제에 관해서 도대체 결론이 언제 나오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브리핑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김혜경 씨 법인카드 횡령 의혹과 관련해서 엄밀하게 따지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법인카드 횡령이죠. 자기 부인이 횡령한 걸 회계 최종 책임자가 몰랐다고 하면 얘기가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8월 중순쯤 정확하게 워딩을 말하면 중순쯤 일단락 찍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중순 지났죠?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아직 김혜경 씨 조사도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뭐 그것도 좀 의문스러운 부분이죠. 수사 역량이 그거밖에 안 되나? 뭐 이런 거고. 이번에 백현동 부분은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건 정확하게 제가 인용을 하는 겁니다. 압수수색과 계좌 통신 수사가 상당히 진행돼서 조만간 1차적 결론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김혜경 씨 법인카드 횡령 이 부분에 관해서 8월 중순이면 조만간이라고 하면 8월 말쯤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충분히 예상을 할 수가 있었고 실제 뭐 압수수색은 뭐 그렇다 쳐도 계좌 추적 통신 수사 뭐 이런 거 상당히 진행됐다고 하니까 또 이게 뭐 그렇게 복잡한 수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만간이면 지금 이제 8월 말 뭐 하여튼 임박했다 결론이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근데 이 요지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성남에 한국식품연구원 부지가 있었는데 식품연구원이 지방으로 이전하려고 하니까 그 부지를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지가 자연녹지이기 때문에 안 팔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지를 용도 변경해서 팔아야 되겠는데 그 용도 변경을 성남시가 안 해줬고 그런데 그 시행업자가 이재명 측근을 영입하고 나니까 용도 변경이 급진전돼서 어마어마한 수익을 올렸다. 요게 요지입니다. 이재명 의원 측이 7월 22일 날 해명을 내놨죠. 이게 아마 경기 남부경찰청이 7월 20일 수사 문제에 관해서 브리핑을 하고 나니까 그거에 대한 반박성 해명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1년에 24차례나 공문을 보내서 연구원이 이전하는 백현동 해당 부지를 준주거지로 용도 변경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박근혜 정부 때의 국토교통부의 시책, 그러니까 공공기관 지방 이전 뭐 이런 거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성남시가 박근혜 정부가 하도 압박을 넣어서 1년에 24차례씩 공문을 보내서 용도 변경해달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해줬다. 요게 요지입니다. 자, 그런데 감사원이 이 백현동에 관해서 감사 결과를 한번 낸 적이 있습니다. 그걸 봤더니 요 24차례 공문이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이 감사 결과를 발표한 거는 2018년 5월이니까 문재인 정부 출범한 1년 뒤입니다. 그때 발표한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식품연구원 직원들이 2015년 1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민간사업자인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대표, 이 아시아디벨로퍼가 시행업자입니다. 이 사람을 대신해서 성남시에
백현동 사업과 관련한 공문을 24차례 보내서 영리활동을 부당 지원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24차례라는 공문, 이게 바로 이재명 의원실이 해명한 24차례 공문, 이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보면 이게 이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식품연구원 직원들은 그러면 왜 이 시행업자 말 듣고서 이랬을까? 식품연구원 부지가 잘 안 팔리니까 이걸 빨리 팔아야 지방 이전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시행업자한테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시행업자가 사실상 식품연구원 직원들이 막 성남시에 탄원하는 것처럼 해서 계속 민원을 넣었는데 성남시가 완강하게 거부했죠. 그걸 도와줬다는 게 이제 도와줬으니까 징계를 하라. 이게 감사원의 감사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24차례 이재명 의원실에서 해명한 게 맞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아닙니다. 시점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2015년 11월부터 그 이듬해 12월까지라고 그랬습니다. 2015년 11월이면 잘 모르실 겁니다. 금방 와닿지가 않죠. 11월이면 용도 변경,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이 언제 됐을까요? 2015년 9월 달에 됐습니다. 그러면 11월에 이 박근혜 정부 이런 사람들이 막 공문을 24차례씩 보내고 어쩌고 저쩌고 1년간? 그거는 용도 변경이 끝난 뒤입니다. 그럼 이건 뭐냐 도대체? 그럼 이 24차례 공문은 뭐냐? 이거는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용도 변경은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이 허가 조건이 임대주택을 100% 짓는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임대주택을 100% 지면 임대주택은요, 별로 수익이 남지가 않습니다. 조그만 평수 작은 거에, 생활보호 대상자나 이런 사람들을 주로, 거기에 살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민간 분양을 해야 돈이 많이 남죠. 그래서 원래 이 조건이 용도 변경을 해주는 조건이 임대주택 100%였습니다. 그렇게 해놓고서 그걸 점점 임대주택 비율을 줄여나가고 최종적으로는 10%까지 줄여주고 90%를 민간 분양을 하게 해줍니다. 어마어마한 특혜죠. 이 특혜를 이재명 성남시가 저지른 것이다. 왜? 여기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아시아 디벨로퍼라는 그 정모 대표라는 사람이 계속해서 성남시에다가 용도 변경을 해달라. 그리고 자기가 해서 안 되니까 또 직원들, 식품연구원 부지 직원들 아까처럼 동원해서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성남시가 계속 5번을 거절합니다. 안 된다. 거절하죠. 그런데 2015년 1월 달에 이재명 측근을 영입합니다. 그게 바로 김인섭이라는 한국 하우징 기술 대표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럼 왜 이재명 측근이냐? 2006년에 이재명 의원이 성남시장 선거에 나갔다가 떨어집니다. 근데 이때 선대 본부장을 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죠. 선대 본부장은 그렇게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고 2010년 이재명 의원이 성남시장에 당선될 때도 선거를 도왔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가까운 사람이겠습니까? 이 사람을 2015년 1월 달에 딱 영입해서 성남시에다가 용도 변경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성남시가 바로 다음 달부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용역 보고서 이런 걸로 해서 분위기를 잡기 시작하더니 2015년 9월 달에 용도 변경을 해주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동안 5차례를 계속 해달라고 했을 때 거절했던 이재명 성남시가 자기 측근이 시행업자한테 포섭이 돼서 딱 요청을 하니까 단박에 해준 겁니다. 7개월 만에. 그건 누가 봐도 냄새가 나는 거죠. 또 하나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24차례 박근혜 정부가 공문을 어쩌고저쩌고 했던 거는 용도 변경과 무관하고요. 그건 용도 변경이 끝난 뒤에 공문, 그러니까 임대주택을 어떻게 해달라,
그 지역 개발 계획을 어떻게 수립해달라 이런 부분입니다. 용도 변경과 관련한 부분은 24차례에 없습니다. 용도 변경은 이미 끝난다는데요. 그러니까 24차례 박근혜 정부 때문에 용도 변경을 해줬다. 거짓말이다. 그런 거고요. 자, 이렇게 또 되어 있습니다. 이거와 별개로 국토교통부가 물론 이건 다 거부되고 뭐 그랬지만 실제로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을 요구한 거는 2단계 상향입니다. 2단계 상향. 그러니까 준주거지로 용도 변경을 해달라. 자연 녹지에서 준주거지로 용도 변경을 해달라 이거거든요. 그 정도로만 해도 아니 준주거지가 아니죠. 뭐 근린생활지역으로 용도 변경을 해달라. 이렇게 해서 2단계만 용도 변경을 해도 거기 뭐 개발은 가능하니까 이 정도면 팔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걸 계속 거부한 겁니다. 그런데 실제 이 자기 측근인 김인섭 씨가 시행업자한테 포섭되고 나서 로비를 하니까 4단계를 상향해 준 겁니다. 2단계가 아니고 4단계를 상향해 준 거죠. 4단계를 상향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 결국은 돈이 많이 생기는 거죠. 시행업자가. 돈을 많이 버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시아 디벨로퍼가 백현동 이게 옹벽 아파트로 알려진 데 아닙니까? 원래 거기는요. 사실은 아파트 부지로 개발하기가 어려운 데입니다. 그걸 이제 막 한 50m 정도 산을 깎아서 옹벽을 쌓아놓고 아파트를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산사태 이런 것들은 얼마나 취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허가를 내주면 안 되는 곳이죠. 내주더라도 뭐 청구를 제한한다든가 그래서 위험성을 없애고서 내줘야 되는.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좀 그 아파트 개발하는데 좀 그 부적합한 땅이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거를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측근 중에 한 명이 추진을 하니까 바로 그냥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고 그 진행된 이후에 용도 변경을 해주고 나서도 계속 임대주택 비율을 낮춰줌으로써 엄청난 그래서 아시아 디벨로퍼가 거기에서 얻은 수익이 3천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3천억. 자, 이 3천억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몫은 과연 있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대목이죠. 그리고 바로 이걸 도와준 그 김인섭 씨라는 사람이 여기서 공식적으로 지금 드러나는 것만 70억 원의 그 인센티브를 가져간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더 가져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더 가져갔을 가능성. 왜 그러냐면 이건 완전히 안 되는 거를 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더 가져갔을 가능성. 그걸 이제 경찰이 찾아내야 되는데 얼마나 찾아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서 이재명 의원실에서 내놓은 해명 중에 김인섭 씨는 또 자기 최측근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한 부분이 있거든요. 뭐 측근이냐 측근이 아니냐 하는 부분은 뭐 사실 주관적인 판단일 수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정황을 쭉 우리가 수집을 해서 이 정도면 측근이다 뭐 하는 거. 그다음에 김인섭 씨 영입한 뒤에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김인섭 씨의 역할과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하는 것들은 당시 성남시의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을 조사를 해보면 어느 정도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금 얘기한 뭐 박근혜 정부의 압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해줬다는 건 다 거짓말로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런 거짓말들을 왜 그렇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할까요? 지금까지? 이거야 비리를 감추기 위해서인 거죠. 여기에 누가 봐도 명백한 비리가 있는데 그걸 감추기 위해서는 계속 자기는 그냥 정부 시책에 협조해 줬을 뿐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는 건데 그게 다 거짓말이었다. 그러니까 결국 특혜를 숨기려고 거짓말을 했다가 지금 들통난 게 몇 가지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러면 뭐 이거 재구성해서 기소하는 거는 정말 식은 죽 먹기 같은데 경찰은 7월 20일 한 달여 전에 조만간 1차 결론을 내겠다. 다른 것들이 다 진행이 돼서 조만간 1차 결론을 내겠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왜 아직까지 1차 결론을 발표하지 않을까?
이런 게 좀 궁금해지는 대목이고 답답한 대목이고 그렇긴 한데 어찌됐든 간에 이재명 의원이 백현동 그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내놓은 해명은 지금 뭐 거짓말로 들통난 게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빠져나가기 어려울 것이다. 이 부분을 다시 또 검찰에서 아니 경찰에서 수사받을 때 이런 때 뒤집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이 아닌 걸로 이렇게 다 드러났으니까. 그렇게 되면 재판에 가서도 본인한테 굉장히 불리하겠죠. 그런 부분. 뭐 좀 저도 제가 보기에도 자 이렇게 뭐 거짓말이 하나 둘씩 들통나고 이렇게 되면 아유 뭐 이 수사는 해보나 마나 아닌가. 그냥 뭐 해명하고 달라진 여러 가지 증거 갖다가 그다음에 성남시 공무원들 지금 뭐 어차피 성남시장도 국민의힘으로 바뀌었는데 그거 뭐 이제 진실을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것 같은데 왜 경찰은 저걸 그냥 잡고만 있을까? 좀 답답하긴 한데 조금 더 기다려 보시죠. 고맙습니다.